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2018년도 9월) 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자 베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산에서 나와서 지금껏 법을 펼쳐보니 이 작금의 말법 시대에 나의 법이, 나의 수행법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예언했던 말법 시대에 법을 펼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말법 시대에도 깨달은 자가 분명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법 시대에 나타나서 법을 펼치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은 했지만, 내가 이 말법 시대에 나의 깨달음을 설해보니 정말 절벽이고 철벽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린 수행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외도 사도들이 남겨놓은 이론들이 머릿속에 가득 담겨 있어서 그것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 또한 법을 펼친다고 법을 설해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나의 법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외도니 사도니 하고 폄하시킵니다. 나를 폄하시키는 건 괜찮지만 나의 법까지 폄하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해서 최초에 석가모니가 5 비구를 찾아간 이유는 결국 자신의 수행했는 깨달음이 아무에게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래도 같이 수행을 했던 5 비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깨달음을, 수행 방법을 설해줍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깨닫게 만든 것이 법을 펼치기 시작한 시작점입니다. 그와 같이 당대 석가모니도 이 수행법이, 깨달음이 얼마만큼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듯 나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을 수년 동안 지도를 해보니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이제 겨우 본성이 무엇인지 맛을 볼 뿐 아직 수행이 깊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 때문에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자신의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지는 것이 감당하지 못해서 파장들이 바깥으로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수행의 끝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 정점까지 올라가기 위까지는 그 누구도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버퍼를 주면서 헛들어섰던 것을 바로잡고 의식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버퍼를 준 것이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600년 동안 사용해온 깨달음이라는 말을 나는 일철 사용하지 아니할 겁니다. 불현듯 습이 걸려서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도가 어떠니 깨달음이 어떠니 본성이 어떠니 이런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일러주는 대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용어를 써야만 할까? 돌려볼까요? 바로 알기. Get it right. 영어로는 get it right. 한국말로 바로 알기. 무엇을 바로 알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는가? 나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을 나는 바로 알기로 돌려놓습니다. 인체를 바로 알기, 세포 바로 알기, 수행 바로 알기, 여러분의 몸 좀 바로 알기, 여러분의 생각 바로 알기, 단전호흡 바로 알기, 요가 바로 알기, 복식호흡 바로 알기, 기 바로 알기, 만취거기, 깨달음 바로 알기, 화두 바로 알기, 경전점 바로 알기. 이 바로 알기라는 말 속에 수많은 단어들을 갖다 조합을 시켜도 모두 다 바로 알기만 집어넣으면 말이 맞아 들어갑니다. 지구촌의 73억 모든 인류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세포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큰 타이틀을 바로 알기로 바꿔놓습니다. 이 바로 알기가 만들어진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아침 좌선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완전히 다 탈피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과학 시대에 사람들을 바로 초점을 잡아 당길 수 있을까 하고 아침마다 좌선을 통해서 사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2시간쯤 좌선 흘렀을까 앞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뭇 하늘에 있는 은하수들이 전부 사선을 선을 그으면서 태양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 은하수의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현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한 단어를 떠오릅니다. 바로 알기.
인류는 지금 모두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발전되었지만 정말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숨 쉬는 것조차도 바로 알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도 바로 알지 못하는구나.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다면 바로 알기라는 단어 속에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알기라는 이름을 넣고 거기에 적용시켜보니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보세요, 이제. 자, 저기 작은 그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그 모두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다 했습니다. 지금껏 수십 편의 법문 내용 중에 훑어보면 법문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안 한 거 있나? 임신에 대해서도 내가 법문을 했지. 임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법문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임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기. 또 해봐. 암세포에 대해서 얘기했지. 암세포 바로 알기. 태아에 대해서 바로 알기. 숨내에 대해서 바로 알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인류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달부터 모든 용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한 제목을 가지고 매달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더 한번 각인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역사를 모두 사장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옛 조상들이 남겨놓은 귀중한 자료들은 그대로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과학시대에 더 밝은 앞으로 나가자는 뜻이지 역사를 송두리째 다 무시하고 우리는 앞으로만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난 과거 부처님들이 남겨놓으신 부분을 대해서 한번 설하고자 합니다. 도교 쪽으로나 유교 쪽으로 내려오면 중국의 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인이 남겨놓은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문기가. 그 철학인이 남겨놓은 글귀를 보면 4대 성인이 탄생한 것은 역사적 큰 사건이다. 하지만 그 성인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놓은 모든 자료들은 조박과 같다. 조박은 술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글귀를 가슴에 와 닿을 정도로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그 단어를 침체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큰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세월이 흐르면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어찌 됐습니까?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기록만 남을 뿐. 자, 성인의 탄생은 큰 사건이다. 인류의 모든 의식을 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지구촌 역사에 4대 성인이 탄생할 때마다 큰 사건이 일어났다. 큰 사건이다. 태어난 탄생 그 자체가 큰 사건이다. 예수의 석가모니의 탄생도 큰 사건이고
공자의 탄생도 큰 사건이고 소크라테스의 탄생도 큰 사건이고 예수의 탄생도 큰 사건이다. 그러나 그 석인들이 가고 난 이후에 남겨놓은 모든 이론들은, 자료들은 이론에 불과하고 술찌꺼기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박, 술찌꺼기는 잘못 해석하면은 쓰잘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아닙니다. 그 철학인이 말하는 술찌꺼기다 하고 얘기한 것은 쓰잘데없다 이 뜻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박, 술찌꺼기는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남겨놓은 그 자료들이 이를테면 경전이든 성경이든 그런 것들이 술찌꺼기와 같은 겁니다. 그런 술찌꺼기들이 마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냐, 본래 술이냐,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탄생한 것은 사건이지만 성인이 남겨놓은 모든 자료들은 또는 후학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은 조박이다. 술찌꺼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간들은, 후학들은 그 경전에 매달려서 성경에 매달려서 마치 자신이 사건이라도 일으켰냐, 성인이라도 된 것이냐 행동을 하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 왜 자신이 성인이 아니면서 자신이 깨달지도 못했으면서 성인들이 남겨놓은 또는 후학들이 남겨놓은 조박을 가지고 술찌꺼기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깨달은 양 왜 착각에 빠져 있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2600년 동안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또는 구전으로 남겨놓았던 그 후학들이 결집을 해서 자료를 남겨놨던 그것은 모두 석가모니의 찌꺼기입니다. 그 찌꺼기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그 찌꺼기를 만들어냈느냐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학들은 그 술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치 깨달은 자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내가 제자들한테 술 찌꺼기 좀 만들어 봐라 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찌꺼기를 만들어. 막걸리 만들고 난 술 찌꺼기 조박입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좋으라고, 이해하기 좋으라고. 술을 짜고 난 찌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성인이 탄생한 것은 사건이고 그 사건에서 나온 것은 기록해 놓은 것이 사건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론입니다. 맞나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석가모니 성인들이 탄생한 이후에 남겨놓은 모든 자료들은 경전들은 조박입니다. 근데 왜 그대들은 조박을 가지고 마치 깨달은 양 착각에 빠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자.
이 찌꺼기를 먹으면 술이 찰까요? 안 찰까요? 찌꺼기를 먹었는데 술이 쳤어요. 이해가셨나? 모든 이론은 조박이라고 했다. 술 찌꺼기. 그런데 그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술이 챘다. 이론만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하고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했더니 찌꺼기 먹고 술기가 돌아서 술이 채서 어려워 기분이 좋듯 경전 있고 좌선하고 연부하고 기도 드리면 우리의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술 찌꺼기 먹고 술이 챈 듯한 느낌이 호르몬이 나와서 한심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찌꺼기 먹고 술이 챈 거나 성인이 가고 없는 뒤 찌꺼기 남겨놓은 경전 읽고 배우고 쓰고 해서 거기서 몸에서 한심이 일어나고 깨달은 의식이 딱 일어나는 거나 뭐가 다르노? 이제 이해하셨나? 이 찌꺼기에 대한 원리를. 해서 그 철학인들은 정확하게 질타를 했다. 4대 성인이 남겨놓은 이후에 탄생한 이론들은 모두 술찌꺼기와 같다. 그 술찌꺼기를 먹고도 술이 채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론만 읽고 마치 도 같은 양 착각에 빠지고 있다고 비아냥거린 거다. 그게.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에 내가 나타나서 봐라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술찌꺼기를 먹고 술을 채서 흥청흥청 흔들흔들거린다 하거나 좀 질타를 하죠. 과연 그들이 먹은 것이 술을 바로 짜고 난 술을 먹었느냐, 찌꺼기를 먹었느냐? 찌꺼기 먹었잖아요. 이런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 술을 찌꺼기를 먹고 시기가 돌았다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니까 시기가 돌았다고, 마치 도라도 얻었느냐, 자신이 석가모니라도 됐느냐, 또는 성인이라도 됐느냐, 착각에 빠져 있는 작금의 현실. 내가 수행을 통해 여기까지 와보니 모두 찌꺼기 먹고 술주정하고 있다. 안타까워 죽겠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첫째, 술찌꺼기가 아닌 제대로 술을 담아서 제대로 숙성이 돼서 제대로 된 술이 나오면 술 맛은, 술 색깔은 다르다. 제대로 수행을 해서 원래의 몸과 원래의 의식을 회복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몸과 의식이 다르다. 술찌꺼기 먹고 술 채는 사람하고 다르다 말이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제 과학시대니까 그전에는 과학이 없던 시대라서 이것을 술찌꺼기를 먹었는지 제대로 된 술을 먹었는지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장비들이 많아서
저 사람 술 쭈꾸미 먹었는지 올바른 술을 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훅 불면 나오는데 왜 물어?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 본성을 얻은 사람들의 세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수행을 통해서 각을 이룬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으며, 수행을 통해서 각을 이룬 사람들의 뇌파는 어떻게 되며, 호르몬은 어떻게 나오고 얼마나 나오고 등등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과학으로. 과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습으로 봐도 바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첫째, 복부가 열려 있습니다. 복부가 소위 말하는 단전이 열려 있습니다. 배꼽으로 숨을 쉽니다. 배꼽으로 숨을 쉰다니까 배꼽으로 호흡이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흉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배꼽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흉부를 들어 올릴 때 잡고 있는 이 배꼽이 놔주기 때문에 흉부가 들어 올리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해서 각을 이루는 사람은 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해본과 같이 전체 몸이 동시에 벌어졌다 오므렸다 합니다. 이것이 첫째 다름이요. 두 번째, 흉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둥그러 있습니다. 납작해진 몸이 둥글게 됩니다. 도교 쪽으로 말하는 단전호흡이란, 호흡은 행정막 위쪽에서 들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부하고는 단전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옛 선조들은 과학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곳이 풀리니까 호흡이 깊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풀어지니까 온몸에 혈기가 도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정이 이곳에 달려있구나 하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전이라고 이름 지은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이곳이 이 흉부가 갈비뼈가 제대로 벌리기 위해서는 잡고 있는 이쪽의 근육들이 놔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고 있는 한 흉부는 벌릴 수가 없습니다. 흉부가 못 벌리면 대기압의 편차에 의해서 압력이 공기가 밀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잡고 있으면 절대 흉부는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몸은 먼저 복부가 열려 있다. 복부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복부의 신경들을 모두 살렸다. 여러분들은 이 복부의 신경들이 모두 일부 부들부들 풀어준 사람도 있겠으나 이쪽이 신경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신경이 살아있으면 호흡을 할 때 이쪽 근육들이 앞으로 벌렸다 오므렸다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벌어 올리려고 할 때, 얘도 따라서 벌려주면 얘는 얼마나 들어 올리기 편해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얘는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얘가 들어 올리지 않아. 그동안 조금 더 복부를 풀었다는 사람들은 당기고 있는 것을 놔줬을 뿐, 얘가 얘를 들어 올릴 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신경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못 살렸기 때문에. 해서 각을 이루는 사람은 복부의 모든 신경이 살아서 숨을 쉴 때 흉부와 복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내 말을 믿기지 않으면 우리 해본 숨 쉬는 걸 직접 여러분이, 그래서 해본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한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몸 전체가 벌렸다 오므렸다 합니다. 이것이 각을 이룬 사람들이 복부고, 두 번째, 각을 이룬 사람은 횡격막이 오그라들어 있지 않고 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횡격막은 이렇게 산을 형성하고 있지만 각자의 횡격막은 펴 있습니다. 해서 살짝만 벌렸다 살짝만 오므려줘도 이 속에는, 이 흉부에는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왔다 나갑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과 각을 이룬 사람의 몸입니다. 세 번째, 후두가 목이 열려 있습니다. 갈비뼈가 벌어지면, 즉 흉부가 벌어지면 누르고 있던 기도를 놔주기 때문에 식도와 기도가 열려 있습니다. 흉부가 벌어지면 요 사이 옆면으로 돌려봐 줄래요? 옆면으로. 이 흉부가 벌어지면 요 사이도 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경추하고 이 식도, 후두가 딱 붙어 있지만 각을 이룬 사람은 이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왜? 흉부가 벌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여기다 벌어진 겁니다. 해서 기도가 열려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각을 이룬 사람은 쇄골이 어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인류는 이 쇄골이 어깨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부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흉부가 압착당하는 바람에 쇄골이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해서 복부를 놔주면 흉부가 벌어지면서 쇄골이 위로 올라갑니다. 나와보세요. 이래서 각을 이룬 사람은 몸의 구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음, 각을 이룬 사람은 아랫니가 윗니 밑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걸쳐 있지 않고 위에 니빨이 아랫입술, 보세요. 저 위에 니빨이 아랫입술까지 푹 덮어버립니다. 다음, 각을 이룬 사람은 입천장이 높습니다. 이렇게 있던 일반 사람들은 입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을 이룬 사람의 입천장은 오목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각을 이룬 사람은 콧구멍이 큽니다. 각을 이룬 사람은 머리 정수리에 육개가 반듯하게 써 있습니다. 각을 이룬 사람은 복부 신경들이 살아나면 복부에 있던 근막들을 앞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성기가 축소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장상이라고 합니다. 말 속에 말의 성기가 감춰졌다고. 도교에서는 자라목과 같다고 구축불거라고 합니다. 각을 이룬 사람은 목소리가 웅장합니다. 도교에서는 이 기도의 12마디를 12중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고 각을 이룬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의 정상들이 드러납니다. 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각을 이룬 사람의 멜라토닌 분비 양이 일반보다 3배, 4배 증가합니다. 더 얘기해야 알겠습니까?
각을 이룬 사람의 몸에는 텔로미어 길이가 최고줄에 달해 있습니다. 각을 이룬 사람의 몸에서는 텔로메라제 효소가 엄청 쏟아 나옵니다. 왜? 가슴샘이 열렸기 때문에. 목과 입 구석구석에 닫혀져 있던 침샘들이 다 열려서, 분비샘이 다 열려서 거기에서 텔로메라제 성분들이 풍풍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들이 피를 타고 전 세포한테 전달해주기 때문에 텔로미어 길이가 늘 긴 채 보존을 합니다. 해서 일반 여러분들보다 늙지 않습니다. 세포가 늘 싱싱합니다. 수명이 그래서 깁니다. 각을 이룬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왜? 병이라는 것은, 질병은 세포들이 염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세포의 염증은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산소의 원인은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가슴이 열리는데 산소가 왜 부족합니까? 불합, 비교포 지금 한번 올려봐요. 불합, 비교포. 이 지구촌에 모든 생명체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명체는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산소 단 몇 분만 안 들어가도 바로 세포가 죽습니다. 질병의 근원이 모두 산소에 있습니다. 이 산소를 어떤 방법으로 양질의 산소를 세포한테 갖다 주느냐 못 갖다 주느냐가 여러분이 인간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산소의 공급 시스템에 따라서 세포가 병이 들으냐 건강하느냐가 기름길입니다. 과학이 밝혀놓은 겁니다. 연정밀 따라서 산소 분압과 산소 포화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산소의 분압이, 산소의 포화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결국 죽음이 가까울수록 산소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산소 분압을 높게 유지하는 사람은 아직 세포가 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지금의 과학자들은 벌써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남겨놓은 데이터와 지금 각을 이루는 사람들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적용시켜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판 각자입니다. 옛 부처님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직 모습으로만 보여주고 모습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술 찌꺼기 먹고 오리지널 술 먹었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이런 변화가 다 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수행 문화가 조박에 모두 쏘가 넘어갔구나. 술찌꺼기 먹고 모두 체해서 흥청방청 흔들에 곤두레 하고 있구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세포는 모두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술 찌끄러기 몇 잔 먹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그것이 법인양 외쳐대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은 나를 비롯해서 나의 제자들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포로 탈발꿈 시키지 아니하면 이 법, 나 또한 술찌꺼기 먹고 술챈 것 같이 보여지겠구나.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법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세포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몸 구조를 나와 같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제자들의 의식을 나와 같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응? 내 몸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이 이어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길만이 정법이 인류를 향해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러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술찌꺼기 먹고 취해가지고 온 사람을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되겠나? 조박에 묻혀서 한 치 앞도 볼 줄 못하는 눈까지 멀어버린 그런 사람, 수행자를 내가 지도를 해야 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여러분을 나와 같은 몸과 의식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 시작점이 여러분을 모두 버퍼를 줘서 아란 만들 때까지 차곡차곡 수련해야 되겠구나. 듣기는 민망스럽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워낙 막중한지라 금기 타고난 제자들을 빨리 세포 재생시켜야 되겠구나. 의식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많은 숫자보다 정의 영혼이 필요하구나. 아, 이것이 술찌꺼기를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술찌꺼기를 먹지 않고 바로 사건을 만들어낼 그런 제자들을 모아야 되겠구나.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근기를 타고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제자들이 하루빨리 나를 닮아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법의 시작점이구나. 법의 전파의 시작점이구나. 석가모니가 5 비구를 길러내듯 나 또한 이것이 여러분을 나와 같이 만드는 것이 법의 전파의 시작점이구나 하고 나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두 지어주고 이제 모든 단어를, 모든 수행을 바로 알기로 만들어서 인간의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한테 바로 알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올바른 의식과 건강한 세포로 탈바꿈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밴드를 열어놓으니까 우르르 달려듭니다. 이거 보세요. 말로는 줄탁을 밟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입만 내세우는, 즉 술찌꺼기 먹고 술 취해 있는 그런 제자들 데리고 내가 지도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잘못 판단입니다.
법은 만인한테 통용돼야 되는 건데 왜 가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응? 법은 풀벌레까지도 다 골고루 섭외되어야 하거늘 오직 그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법이라면 모든 하루살이까지도 다 섭외되어야 되지. 왜 그것을 갈라놓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술찌꺼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미 술찌꺼기를 먹고 챈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찌꺼기를 먹고 챈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대로 법은 풀벌레까지도 골고루 미쳐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나? 술찌꺼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부처님 세계에는 네 나라 내 나라가 없고 양반 쌍놈이 없으며 오랑캐 양반이 없거늘 어째서 법이 있다면서 그것을 갈라놓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거 술찌꺼기에 나와 있다. 경전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술찌꺼기를 먹고 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 사람 술찌꺼기 먹었군 이러고 말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여러분이 대처를 하려면 법을 보여주려면 수행이 된 것을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세포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의식이 나를 닮아 있어야 돼요. 나를 닮아 있을 때 그때 술찌꺼기 먹고 나와서 술주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니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술찌꺼기 먹고 챈 사람들한테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해서 나도 수신 오도에도 그 술찌꺼기 먹고 챈 사람들을 좀 분리시키려고 밴드를 오픈시켜 놨더니 우르르르 달려들면서 나도 줄딱 해주시오. 나도 줄딱 해주시오. 내가 보기에는 그 반 이상이 다 술찌꺼기 먹고 챈 사람들인데. 해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을 모셔놓고 매일 아침 내가 글 올려놓는 거 보셨지? 그렇게 배우시고 내가 무엇을 지도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행해서 여러분이 몸과 의식이 세포가 나를 닮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스승의 도리는 내가 깨달은 바를 모두 다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골고루 나눠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세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의식을 바로잡는데 스승이 몫이오. 여러분은 스승의 지도를 따라서 지도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시고 또 행해서 적극적으로 수행에 임해서 여러분이 병든 세포 고치고 여러분이 본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어찌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환골탈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스승이라고 인연을 맺어놓고 어떻게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맨 마지막에 시간 나면 스승 찾아가나. 그런 제자라면 그런 사람들은 술찌꺼기 먹고 챈 사람보다도 더하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아무리 열을 가지고 지도를 해본들 그 사람을 아라한 만들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격리를 시켜서 근기를 가진 분들만 먼저 빨리 아라한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이제 법보받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일심으로 한 곳으로 뭉쳐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건강 찾고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닮아오도록 모든 것을 다 바치십시오. 환두를 탈 때 그냥 되는 것 아니고, 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뼈를 깎는, 팔을 자르는, 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와야 됩니다. 나 역시 그런 고통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겪었던 대로 그대로 다 고통을 받아라. 아니잖아. 고통받지 않아도 될 텐데 나는 고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고통받도록 내가 안 만들잖아. 그러나 바르게 볼 수 있는 근기는 가지고 스승을 믿고 따르는 근기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하지 마셔야 되고, 요거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셔야 되고, 음식 조심하라 그러면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따랐어야 됩니다. 그 하나도 빠뜨려 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오늘 좀 짧게 합시다. 끝으로 오늘을 계기로 사용하는 용어들 모두 새롭게 바꿉시다. 우리는 과학시대의 수행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바로 알기입니다. 어떤 법문을 내가 할 때 이제는 바로 알기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단전호흡 바로 알기, 요가 바로 알기. 자, 우리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단전호흡. 그대여 단전호흡은 왜 하나? 단전호흡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 도를 얻고자 하나? 아니면 평화를 얻고자 하나? 있는 병을 고치고자 하나? 단전호흡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해봐. 결국 어디 가서 꽂힐까? 산소에 와서 딱 꽂혀. 요가 하시는 여러분들, 요가 수행자들이 왜 세포를 건강하게 못 만들고 깨달음을 못 얻는지 아십니까? 요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깨달음입니까? 건강이 이끌어 깨달음? 사지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고, 누르고, 째고, 비틀고 해가지고, 관절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놨는데, 진즉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복부 좀 보자.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복부는 신경 다 죽여놓고. 그래서 이 인도의 그 요가들 말이지, 그 요가 수행들 많잖아. 이 관절 이게 뼈는 마디마디마다 부들부들하게 다 만들어 놓고, 척추 뒤로 넘어가면 덤비링 하고 해. 근데 팔 부들부들 한다고 산소 많이 들어나? 다리에 부들부들하게 만든다고 산소 많이 들어나? 결국 세포가 건강하게 먹고 사는 주된 에너지가 산소 아니가?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 도를 못 얻는 이유가 관절은 부들부들하게 했는데 결국 세포의 마지막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복부와 흉부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 없는 것이야.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가 요가하고 앉았대. 지금 요가 수행자들이 어디로 꽂혀 있느냐면 호흡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제. 호흡에 대한 원리를 알려고 공부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우로 딱 찾아 들어오는 거야. 결국 요가도 호흡을 빼놓고는 인간의 생명과 의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단전호흡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명상.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인가? 스트레스 해소인가? 건강하려면,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명상을 했는데 건강해지는 원리를 설명하라. 그것도 건강해지려면 결국 산소잖아. 명상하는 사람이 이것 신경 다 죽여놓고 어떻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그것도 일시적으로 의식을 고요하게 해주면 몸이 릴렉스 되기 때문에 불압이 높아져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뇌가 편안해지는 거야, 일시적으로. 그게 명상의 주체거든. 근데 결국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려면 이거 못 열면 모두 제자리 걸립니다. 그다음에 화두를 왜 드나? 무엇을 위해서? 깨달음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을 알아서, 인간의 몸의 본체를 알고, 인간의 성품, 본성품을 알아서, 세포도 병들지 않고, 의식이 고약한 무심 상태에서 머물면서 죽음이란 두려움 없이 양껏 살다가 평화롭게 죽어가는 거. 그게 깨달음 아닌가? 그게 깨달음이 맞다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주체는 무엇인가? 뭐예요?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려면 뭘 해줘야 되노? 산소 빼놓고 할 수 있나? 결국 화두도 산소잖아. 산소를 많이 빨아들여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세포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뇌가 고요해져가지고, 뇌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평화롭게 사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화두의 주 목적도 성공하려면 양질의 산소가 세포 깊숙이 갈 수 있도록 몸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또 뭐야? 국선돌이 뭐니, 다 얘기해봐라. 결국 마지막 단위는 세포인데,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알자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바로 알기라는 그 명제하에, 대명제하에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됐어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본문을 통해서 일러줄 테니 여러분들 그거 빼놓지 말고 수행하면서 내 본문 들으면서 하다 보면 다 여러분들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승님 날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왔는 이 많은 것을 어찌 내가 다 알까? 다 공부했나? 기라성 같은 그 의과 나온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부위를 내가 어떻게 알까? 내가 의과 나왔나?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찌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 결국 인간의 본체, 인간의 몸에 대해서 깨뚫어 알아야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의식, 세포를 다 알면 그 세포에서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일체 종지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나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를 만들었고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겠구나. 해서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거 훤히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일체 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 학습으로 배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론으로 남겨놓은 것은 모두 찌끄러기라고 내가 그러잖아. 이거 읽는 거, 써놓은 거, 이거 전부 찌끄러기야. 성인들의 찌끄러기. 지금 내가 찌끄러기 남기나? 내 몸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찌끄러기가 아니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나? 지금 사건 벌어졌지?
사건 벌어졌어, 이제. 어떤 교통사고 나다 어떤 사건이 딱 나면 이거 써야 되잖아. 유가 원칙에서. 그게 기록이잖아. 기록은 이론이야. 기록은 찌끄러기야. 그 찌끄러기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뭔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오모임을 해보면 나왔나 말이다. 왜? 술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만난 남이 만들어 놓은 찌끄러기만 먹고 앉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는 자기 살림살이가 없다. 남이 써놓은 찌끄러기를 달고 앉아가지고 남이 써놓은 글 읽어가지고 계속 읽어주는 거야.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그랬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한 글도 없어. 모두 남이 써놓은 거. 응? 부처님 밑에 직계 제자들이 써놓은 거. 중국으로 건너가서 번역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읽어 풀이해가지고 그게 무슨 도야. 남이 써놓은, 남이 짜놓은 찌끄러기다. 그 찌끄러기도 지가 짠 것이 아니고 남이 짜놓은 찌끄러기를 마시고 앉는 거잖아. 좀 듣기가 미명스럽겠지만 찌끄러기 짤 줄도 몰라. 남이 짜놓은 찌끄러기를 먹는 거지. 이렇게 지금 수행 문화가 우리를 본성을 향해 가는 수행 문화가 이렇게 지금 말법에 와버렸다. 여기서 내가 뚫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다. 의식은 힘들지 않은데 이름 육신이 그 지도 좀 해놔놓으니까 가르쳐 놓으니까 손에 딱 걸리니까 자기 고정관념에서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또 파장을 일으키고 또 조금 가지고 또 파장 일으키고 계속 그러잖아. 이젠 파장 이제 안 일으키겠지. 몇 차례 파장이 그 큰 물길이 지나갔다고 지금 나한테 있어. 이 법을 펼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의 파장이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했어. 그때마다 나는 또 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야? 어떤 파장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나는 지금껏 쌓아놓은 그 무엇도 다 버립니다. 이게 물질을 물어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난 주로 많이 써먹지. 나는 무패야. 패가 없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버리려는 마음조차도 없어. 이게 내 거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의식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파장을, 의식을 내가 바로잡지 못하면, 여기서 무너지면,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 가장 가까이서 오랜 세월 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나름대로 수행이 됐다는 선도반 몇몇이 이겨내지 못하고 뿔뿔이 파장을 일으켜서 흩어졌다. 네가 할 길 내가 하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은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아? 야, 저 오랫동안 저렇게 응? 스승 지도를 받으면서 있던 저 제자들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수시로부터 이게 법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우리 지껏 가봐야 뭐 저까지도 못 올라가는데 먼저 저만큼 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가버리는데 우리 여기 이거 뭐 이상하다. 나 가기 싫어지는데? 하고 의식이 흩어지지. 당연히 흩어져. 자, 그렇게 흩어지면 스스로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바로 어느 정도 수행됐다는 그 제자를 제대로 잡지도 못해서 술탁을 통해서 의식을 지도를 못하면서 그걸 못해가지고 다 흩어져 해놓고 흩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또 올라오고 또 흩다가 또 흩어지면 못 있잖아. 이게 말이지. 해서 나는 매번 제자들의 의식과 파장과 싸울 때는 그것이 끝이라고 하고 싸워요.
내가 여기서 제자들을 올바로 못 세워놓으면 이 법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다시는 법을 펼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대들을 못 잡으면, 못 잡아서 파장이 흩어지면 이걸로 끝이다. 나는 아직 설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세월을 기다려야 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버린다고요, 여기를. 이런 스승인데, 이런 것을 놓고도 너들이 꼭 가야 될 사람이라면 가거라. 더 미련도 없다. 탁 나와버린단 말이야. 왜? 내게 아니니까. 이렇게 놔버리면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제자 하나를 바로 세우려고 스승이 모든 걸 던져버리는데 거기에 안 돌아올 제자가 있을까? 당연히 돌아오지. 아니면 때를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뭉쳐야 되지, 만들어야 되지. 조금 뒤틀린다고 내치고 이런다고 흩어지고 이래버리면 이거 갈 곳이 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파장이 일어날 때마다 스승은 모든 걸 던져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바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 또 요것도 약점 알아가지고 또 튕겨가지 마. 이게 스승,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마시고 똘똘 뭉치세요. 똘똘 뭉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번 생에 한번 선불을 본성을 회복하는데 또는 깨달음에 선불을 걸 마음을 딱 먹었거든. 퇴로 차단해. 퇴로 딱 차단하고 바로 전문적인 수행자 길로 뛰어드세요.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차피 깨달음이라는 세계는 중생시절에 싸우는 모든 정보와 인연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줄줄이 다 달고 깨달음 길을 간다? 불가. 그건 이치에도 안 맞아.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한번 뛰어들고 싶거든. 테러를 완전 차단 다 해. 왜 테러를 내가 차단하라고 그러냐면, 수행자 길을 걷다 보면 수도 없이 벼랑 끝에 서서 의식이 일어나가지고 들끓어서 때려치울까 말까, 때려치울까 말까 몇 번을 합니다. 몇 번을. 응?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의식이 몇 번 들어가려고 해. 내가 이 짓 안 하면 못 사나. 아이씨, 꼴도 보기 싫어. 갈래. 수행이 무슨 놈 수행 안 할 거야. 하고 몇 번 자기와의 싸움에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테러를 딱 끊어버리면, 갈 데 없으면, 밖에 나가보니 갈 데 없네. 하고 올라왔던 의식을, 에이, 좀 참지 뭐.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다져가야 가는 것이 이 수행자의 길이. 그렇게 위태로워요, 이 길이. 나 역시도 그랬고. 되돌아 나가려니까 누가 오락하는 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도 꺾고 또 수행자 길을 걷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몸속에 의식속에 일어나는 그 파장들 만만치 않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그거하고 싸우려면 조건을 모두 없애버려요. 테러를 완전 처단하고 이곳에 뛰어들어서 스승 밑에서 한 곳만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머지않아 빠른 시간 내에 전투를 빨리 벌려야 돼요. 전투를 빨리 벌려야 빨리 종정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번뇌하고 빨리 싸워서 이겨야 되고, 굳어있는 몸 빨리 풀려면 부활을 빨리 맞아들어야 돼. 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쯤 되면 여러분 몸에서는 이 안 됐다 굳었다 이 안 됐다 굳었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조심할 것은 한번 이 안을 건드려 놓으면 경직된 몸을 한번 풀어 놓으면 이것들이 신경이 다 살아날 때까지는 끝까지 뭉쳤다 풀어졌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때 따라서 몸이 그림에 따라서 의식도 평화로웠다가 고통스러웠다가 평화로웠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의식이 일어났다가 고였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몸과 의식은 같이 가니까. 그래서 한번 복부 풀렸다고 딱 그 길을 뭉친 걸 풀어놓으면 이때부터는 인장력에 의한 요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인장력 아시지? 요요 현상. 이 몸뚱아리를 여기를 풀던 뭉쳐있는 것들이 한 번씩 건드려서 탁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상태에서 전부 신경이 다 살릴 때까지는 이해 갔었나? 푸는 거 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풀어놓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재생시켜서 신경이 살아날 때까지 수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석구석에 뭉친 것들을 풀어놨어, 지금. 이렇게 풀어놓으면 신경이 살아나기 이전까지는 얘들이 강한 인장력이 생겨요. 고무줄 쭉 늘어놨다 놓으면 착 빨려 들어가듯이, 응? 이 안에서는 호흡하려고 이렇게 벌려놨다가 이 벌렸는데 신경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동시에 힘을 써주지만 신경이 다 살리지 못하면 인장력에 의해서 쭈그러든단 말이야. 수축한다고. 이렇게 수축할 때는 수행하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쪼여 들어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벌어졌다가 또 인장력 때문에 고무줄 딱 쪼여들듯이 쪼여들었구나. 이럴 땐 또 어떻게 풀고 나갈까? 이걸 배워서 그 위기를 하나하나 넘어서다 보면 나중에 이쪽 부위에서, 복부 부위에서 또는 행경막, 이 노란 게 행경막이 행경막 부위에서 신경이 딱 살아나는 걸 느껴요. 신경이 딱 살아나면 상황은 급반전이에요. 예를 들어 배꼽 주변에 신경이 딱 살아나면 그 다음 신경 살아나는 게 여기야. 여기 신경 살아나면 얘가 오히려 호흡할 때 밖으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신경이 살았으니까. 이게 밀어주면 이쪽 신경 살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 있었어? 배꼽 주변이죠. 요게 신경만 살아나면 다음 이거 살리는 거는 아주 식은 죽먹기야. 이렇게 행각막이 살아나면 갈비뼈가 바로 확장이야. 요게 확장되면 여기가 열려. 후두 열려. 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의 길로, 완성된 길로 딱 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잖아. 이걸 벌어졌다, 오므렸다, 벌어졌다 계속 반복할 때니까 잘 벌어질 때는 은영을 둬가지고 돌숨으로 계속 밀다가 딱 부하 걸리면 뭐 해야 돼? 부하 걸리면. 인형력 돼가지고 고무줄처럼 딱 쪼아들면 뭐 해야 돼? 이거 쪼아드는 게 무서워가지고 안 빌 거야? 그럼 이거 찌그러진 걸 어떻게 피노? 이거 들숨으로 안 밀면 이거 키울 수 있나? 그러니까 밀었더니 부하 걸려서 딱 찌그러져 버렸다. 이때 어떻게 할 건데? 이럴 때 적절하게 빨리 땡겨온 게, 굳어온 게 이거를 피는 완화시키는 방법을 빨리 알고 있어야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효소, 행각막 이완제, 차 먹어라, 오만큼 내가 다 만들어 놨잖아. 나는 이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알고 난 다음에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막 밀었더니 절 커지다가 딱 쪼으면, 아이고, 요거 봐라, 고무줄이네?
이렇게 해서 늘 물질을 가까이 딱 줘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물질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지. 일반 아직 결격도 못 부른 사람들은 물질의 중요성도 못 느끼게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자꾸 마지막이다.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아유 그 자리다. 도대체 신경이 죽었는지 살렸는지도 모르겠다. 어떨 때는 호흡이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된다. 어느 신경이 죽었고 어느 신경이 살았는지도 감 못 잡겠다. 수행에 진척이 없다. 이런 사람들. 하기야 대부분이 그게 다.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보링공을 문질고 이안구를 문질러서 이 주변을 엄청 막 문질러 제끼고 그런 딸을 타가지고 궁증을 다 풀어놨는데 어떨 때는 잘 호흡됐다 어떨 때는 구도 이거 계속 반복할 뿐 진척이 없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뭉친 것들이 다 풀어만 줬을 뿐 신경으로 다 신경이 살아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신경은 살려내지 못하고 계속 풀어졌다 굳었다를 반복하는 이유는 신경이 살아나려면 세포가 분해를 일으켜 줘야 되는데 세포가 분해를 일으키려면 텔로미어 그 길이가 길어야 되고 이 과학적인 게 신경이 살아나려면 염색체, DNA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 있어야 되고 텔로미어 길이가 길게 만들려면 텔로머라제 효소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이완시켜놔도 그 텔로머라제 효소가 없으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할 수 없고 텔로미어 길이가 길지 않으면 세포는 분해를 하지 않는 거야. 허블럭 했다 옮겼다 허블럭 했다 이것만 반복할 뿐 신경은 안 살아나. 그러면 수행은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그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해주려면 효소를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가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은 가슴 샘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다 침샘이 막혀 있어. 여기만 아무리 풀어놓으면 뭘 하노? 여기서 텔로머라 이제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효소가 안 나오니까 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못하고 길게 못하니까 세포 분열을 못 일으켜서 신경을 못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계속 쪼았다 풀어졌다 하면 반복할 뿐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를 내가 늘 이것 때문에 수년간 탐색을 하고 사색을 하는 끝에 이거 열기 전까지 그러면 뭔가로 신경을 만들려면 효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효소가 어디 있을까? 어떤 효소가 맞는 것일까? 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초본들을 다 찾아서 실험해보고 먹어보고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게 바로 백곡단이야. 굉장한 위력이야. 그래서 이거를 몇 사람 제자한테 줘보니까 정말 탁월해. 여러분은 많이 느낀 사람이 있고 적게 느낀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그쪽 부위에 신경 만들어낸 데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이 가슴샘이 열리기 전에 침샘이 열리기 전에 신경을 살려내려면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 성분이 그게 바로. 게다가 이게 뭉쳐있을 때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포를, 그걸 나는 분해라고 그래. 세포를 분해시켜서 세포막을 뚫고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대의학은 말이지 세포막을 뚫고 뭉쳐있는 이 세포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약이 없어. 초본을 못 찾아.
그래서 이 백곡단이 위력적이다. 각자만이 찾아낼 수 있는 초본이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공급을 해보니까, 줘보니까 거의 100%다 효과가 나와. 그렇다면 수행의 정치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서 섭취해서 이쪽 세포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신경을 만들도록 기초단체만 열어주면, 요 신경만 딱 살아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촉매제 역할을 해주려고 그것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세포가 좀 많이 뭉쳐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먹어줘야 효과가 빠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거 며칠만 안 해도 바로 효과가 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체되어 있는 것을 잘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한테 스승인 나는 나의 수행 전 기간을 다 통해서, 모든 체험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도록 물질부터 속에 도구까지 모두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딱 대기시켜놨다. 이렇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만 변화시키면, 근기만 발휘하면 짧은 기간에 내가 했던 3분의 1만 여러분 고생을 하면 바로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하기에, 확신하기에 해서 근기 있는 사람은 좀 모아다오 한 것입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강조컨대 어영부영해서 눈팅만 하고 적당히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한 번씩 스트레스 받을 때 스스로도 왔다 가면 하면 되지 뭐, 이런 방법으로 나와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이렇게 술 찌꺼기 먹고 술을 쳐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이 잠깐만 이 지구촌에 그런 의식 가지고 도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높은 관계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길 무난히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본문 마칩니다.